수학에서 지식을 탐방한다. 안녕하세요. 지식다락방 다락방지기 질문 멘토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아침 촬영이라서 이제 좀 산뜻한 마음으로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목이 조금 잠겨서 약간 걸걸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산뜻하게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학 멘토님과 과학 멘토님 모셔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학 멘토입니다. 과학 멘토입니다. 벌써 12월 중순인데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저희 옷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그렇죠. 네, 두 분 초록색으로 아주 예쁘게 색깔을 맞춰서 오셨네요.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 입어봤죠 한번. 크리스마스 트리가 딱 떠오르지 않나요? 크리스마스 하면 또 이렇게 초록 색깔의 나무에 네. 이제 빨간색 산타 모자 이렇게 장식.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또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도 한붓 그리기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와. 점 알고 계셨나요? 저번 달 혹시 수학 주제를 생각해서 해주신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저번 주제가 이제 한북 그리기였는데 약간 친구들이 어려웠나 봐요, 주제가. 그래프란 단어도 있고 한북 그리기도 약간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질문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약간 질문 되게 잘 해줘가지고 그래도 오늘 리뷰할 맛이 날 것 같은데 준비되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번 달 12월에 질문들 관련해서 리뷰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수학 주제 그래프 한붓 그리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두 명의 친구 질문을 골라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 친구는 정N각형에서의 약간 한붓 그리기, 약간 되게 규칙을 찾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정이각형은 없죠. 그쵸. 정사각형부터 정오각형의 이제 대각선들을 다 그려요. 대각선들을 다 그렸을 때 정사각형의 경우에는 한붓 그리기가 가능할까? 그리고 오각형의 경우 가능할까? 그리고 육각형, 칠각형 해보면은 그 가능할까 아닌가 여부가 규칙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각형, 오각형의 경우에 저게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지 네. 아마 이거는 아마 직접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칠각형, 팔각형 늘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되게 인상 깊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보면 정사각형만 해도 한붓 그리기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죠. 사실 저는 비법을 알고 있지만 비법. 그렇죠. 한붓 그리기를 할 수 있는 걸 판별하는 비법. 근데 저 오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친구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오각형 같은 경우에는 저 꼭지점의 형태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저희한테 친숙한 형태잖아요. 많이- 저 모양 많이 그려봤죠. 네, 많이 그려봤을 테니까 거기서부터 착안을 하면은 쉽게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 질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는 근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데, 그게 문제지만 이제 약간 문제죠. 문제를 이론적으로 약간 네.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했다는 게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저 선분 짝대기가 하나 꺼져 있는 것부터 네.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엔 아닌데요. 이 경우에는 아니다. 제가 약간 그래프를 네. 보여주고 싶어서 네. 약간 이건 완전 그래프라는 거로 오, 점이 완전 두 개 있을 때 모든 선분을 이은 거. 그러면 저 선분이 나오겠죠? 점이 세 개 있을 때 모든 점들을 이은 거. 잠깐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넘어갈까요? 괜찮을까요? 넘어갑시다. 이거.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질문은 퀴니스베르크 문제의 확장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네,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 유명한 얘기, 오일러가 어느 마을에 가서 다리를 7개를 놔서 있는데 여기를 한 번에 다리 하나만 지나고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닐 수 있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오일러가 이 그림 딱 하나를 그리고 안 된다 이렇게 했던 얘기거든요. 그런 스토리 자체는 유명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 주인공이 오일러인지는 전 처음 알았거든요. 또 오일러, 얘 무슨 얘기하면 거의 다 오일러예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피타고라스. 꿀팁이네요. 네. 근데 이 경우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네.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네. 수학 문제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됐을 때 약간 차선책을 찾을 줄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그렇죠. 이 경우에도 친구가
여기서 그러면 최소한으로 약간 변형시켜서 문제를 이렇게 한 번에 지나가는 게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질문을 해줘서 네.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더 놓으면은 다리 한 번씩만 더 지나서 갈 수 있지 않겠냐. 약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친구들이 확장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학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12월에 여러분들이 질문 남겨주셨던 과학 주제는 바로 카타르 월드컵을 저희가 예시를 들면서 얘기했을 텐데 위도와 경도에 관련된 질문 주제였어요. 그래서 첫 질문은 바로 위도와 경도를 이용한 거리 측정에 관한 소은 학생의 질문이에요. 실제로 세계 지도나 지구본을 보면 위도와 경도가 각 나라별로 다 다르고 그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그 두 점을 이었을 때 거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해서 실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까, 계산할 수 있을까에 관한 질문이에요.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위도와 경도라고 하면은 저희가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찍는 것처럼 어떤 위치를 특정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학생들이 딱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질문이 그런 거리나 위치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런 비슷한 주제 방향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소은 학생이랑 또 다음에 이제 혜인 학생이 위치에 관련된 질문을 올려주어서 대표적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두 학생 모두 이제 정확한 위치, 위도와 경도도 특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개념이 이제 거리잖아요. 그 두 위치 사이의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런 두 개념을 확장시켰을 때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의 그런 값을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정확도에 대한 개념도 한번 확인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위도와 경도라고 하면은 360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 타겟을 이제 360개의 그런 좌표로 표현을 하려면은 지구라는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걸로 충분히 표현이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럼 이 위도와 경도라는 개념이 과연 그 특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데에서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카이스트라는 위치가 위도와 경도로 표현했을 때 과연 대전 저기 유성구 또는 다른 지역의 구청 이런 지역과 차이가 있을 것인가, 구분이 되는 개념인가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거리 측정을 생각했을 때는 위도와 경도뿐만 아니라 지형 등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그냥 산만 있어도 산지 지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그런 위도와 경도도 산출한 위치에서부터의 거리뿐만 아니라 수직상의 거리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또 GPS를 통해서 그 지구상의 어떤 위치를 특정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GPS라는 개념의 특성상 이제 이게 전파를 딱 수신해가지고 그걸 반사시켜가지고 그 위치를 특정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 개념도 이 GPS를 통해서 특정을 할 수 있고 또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보통 요새 휴대폰 보시면은 휴대폰에 기압계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압계가 왜 내장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기압계를 통해서 높이에 따라 변하는 기압을 측정해가지고 그 기압이 저기서 수신한 GPS 신호와 그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통해서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마다 이게 기압이 달라지니까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런 디지털 상의 신호뿐만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접근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GPS가 이렇게 점점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GPS가 단순히 그 인공위성에서 뭔가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이었네요.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휴대폰에서 수신되고 송신하는 전파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이제 12월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제 학생들도 겨울방학이 이제 시작될 텐데 다들 겨울방학에 뭐 하시나요? 보통 해외여행 좀 많이 가는 것 같던데 이제. 그렇죠. 이제 코로나 좀 풀리다 보니까 저도 일본에 좀 가고 싶어서 약간 한국편을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가격이 아직 너무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저는 딱 듣고 든 생각이 겨울방학? 방학이요? 아직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방학이라는 개념이 있겠지만은 저희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겨울방학이 되면 막 어디로 갈지 막 여행 계획도 세우시고 하잖아요. 저희는 연말이니까 그래서 한번 저희 기분 전환 삼아 휴가를 쓰고 가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해외여행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시간 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미국같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간다면 시차 적응은 꼭 필수잖아요. 이런 시차가 위도와 경도에 관련된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사실 위도와 경도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야기된 내용은 전부 다 공간상의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사실 공간과는 굉장히 다른 기준에서 생각해야 되는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딱 받아들였을 때 그거 두 개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 중심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결국 표준 시간이라는 게 사람들 간의 약속인 거고 이때를 이때로 하자, 이 시간으로 하자라고 정한 거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사용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간에 따라서 시간을 다르게 하자라고 정한 것 뿐이다 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지원 학생이 말한 것처럼 경도에 따라서 이 나라는 이 표준 시간대를 쓰고 저 나라는 저 표준 시간대를 쓰고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원 학생의 질문은 15도, 위도가 15도가 차이가 나면 1시간이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약속을 하기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 나라의 그 시간대를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히 15도가 차이 나면 1시간이 달라져야 하는 게 맞는데, 편의상 같은 국가에 뭔가 큰 주가 있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위도가 서쪽과 동쪽에 위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가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각 나라별로 다 다르다고 해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지원 학생의 개념대로 하면은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초 단위로 해가지고 0. 몇 도 차이가 날 때마다 몇 초씩 이렇게 다 기준을 두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죠. 하지만 그렇게 쓰기에는 워낙 불편함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 나라의 경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나라의 표준 시간대로 설정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그 나라가 속해 있는 경도 범위가 한 이 정도 정하는 게 표준적일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에. 그래서 아마 시간의 그 설정 기준을 1시간 단위로 쪼개게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저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시간을 정할 때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때를 보통 정오 12시 이렇게 그렇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비슷하게 이제 또 뭐 일출 시간에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일출 사람들 보러 갈 때 제일 동쪽으로 가서 보려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랑 서쪽이랑 거의 몇 분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 분 차이가 나는 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친구랑 약속 시간을 정했는데 6시 반까지 와 했는데 5분 늦게 와놓고 난 맞는데 이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구간을 1시간 정도면 좀 그럴듯하게 많이 적당하죠. 네. 그 정도로 나눠서 이제 시간을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이동하면서 시간이 계속 변해버려요. 그렇죠. 초 단위로 그냥 복잡한데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갈 때 몇 분씩 변해버리고 이래버리면은 시간이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과학 멘토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궁금한 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대한민국 땅도 어쨌든 가로로의 면적이 있다 보니 각 지역에서도 정확히 계산을 한다면 시간이 달라지는 게 맞는 건데 저희가 편의상 우리나라의 모든 시간을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또 뭐 가로로 길이가 긴 나라라면 또 그 안에서의 시간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경도에 따라서도 가로 면적에 비해 시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렇네요. 저 북극이나 남극점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하루 종일 낮 시간대거나 하루 종일 밤 시간대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포인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위도와 경도에 나눠서 생각하니까 되게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과학 질문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그래서 12월 여러분들 작성해주신 질문 바탕으로 리뷰 영상 진행해봤고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날씨도 되게 추워졌을 텐데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 준비 따뜻하게 건강관리 잘 하면서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리뷰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창의적인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 질문다락방. 안녕.